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솔로들이여 리니지에서 뭉치자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 이벤트. NC소프트의 리니지가 크리스마스 이벤트 메리 솔로 크리스마스를 26일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솔로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웃기는 우리나라예요, 참. 자, 솔로들이여 리니지에서 뭉칠 게 아니라 우리 기고만자 기자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솔로 이유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데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기자들 떴다 시간, 우리 오늘 시간에는 경제금융부의 강은혜 기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카드업계 어때요? 좀 연말 경기가 증권업계는 아주 죽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카드업계는 어떻던가요, 좀? 연초에는 좀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좀 그나마 요즘에는 좀 살아나는 것 같고 내년 좀 새 먹거리를 뭘 찾아야 되나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새 먹거리. 자, 그런데 오늘 우리 강 기자가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먹거리 관련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올해 이제 금융권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도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뭐 관련 부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한 해 또 금융권에서 이런저런 사고들이 굵직굵직한 사고들이 뭐 한두 개 네. 터진 게 아닙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참 특히 좋은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좀 금융감독원도 그렇고 뭐 정부도 그렇고 앞장서서 지금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들도 이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 표준 규범을 제정하고 또 불공정 약관을 뭐 개정을 하는 등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그 제도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행사, 뭐 증권사, 뭐 카드사 할 것 없이 이제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등 이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갔는데요. 어허. 실제로 이제 제가 카드를 담당하니까요. 네. 이제 카드사의 경우를 모아봤는데 이 신한카드의 경우에는 상품 기획 단계부터 이 소비자 보호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콜센터로 접수된 고객 불만이나 요구 사항을 이 현업부서와 공동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함께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BC카드는 소비자 보호팀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을 했고요. 또 이제 KB국민카드는 기존에 이제 센터라고 해서 이제 그 작은 규모의 소비자 보호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비자 보호부로 확대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이제 동양구름 CP나 뭐 회사채 불안전 판매 또 최근에 국민은행 사태도 있었죠. 이렇게 연이어서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MTN 주최로 열렸죠. 이 주식코리아 펀드코리아의 최수영 금융감독원장님이 참석을 해서 대단한 행사였어요.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양증권 사태로 금융회사의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으로 더 매진하겠다며 이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본시장 합리화의 한 축이 소비자 보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비자 보호 딱 하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민원. 과연 이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이제 민원일 텐데. 네.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소비자 민원과 관련해서 특별 현장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이 얘기 좀 한번 좀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 네. 이 취약계층의 민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 이런 민원 처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카드사에 민원이 들어오면 금감원에서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은 보통 통상적인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금감원이 단독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나갔기 때문인데요. 이 금감원 임원진들과 또 한국소비자연맹 또 소비자 시민 모임 등 8개 소비자단체 임원들이 함께 카드사를 방문해서 민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카드사의 임원진 면담도 함께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특별조사는 올해 처음 실시가 됐는데요. 앞으로 매년 이런 특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야, 옛날에는 이제 금감원 직원들 한 두세 명 와가지고 조사하고 네, 있는데 그렇게 이제는 했다고 그냥 소비자 단체 분들이 떼로 몰려가서 네. 야,
금감원 입장에서는 우리만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시각과 달리 이게 소비자 단체와 함께 가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생계형 민원 같은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 단체랑 같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뭐 그 얘기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렇게 우르르르 특별 검사반이 우르르르 오는데 그거를 보는 그 카드사 부담스럽죠. 네, 그 사장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첫 특별조사가 있었고 네. 이제 해마다 또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좀 특이한 점이 좀 많이 발견이 됐나요? 어때요? 네, 이번에 이제 우선은 그 금감원 특별 현장 조사를 받은 곳이 그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단 두 곳입니다. 큰데 두 개 받았군요. 네, 현재 신한카드는 업계 1위고요. 또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전업계 카드사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그 카드사인데요. 아무래도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 대표성이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회사가 그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를 보면요. 이 삼성카드가 11건, 신한카드가 9건입니다. 야. 금감원이 이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나간 것인데요. 이 신한카드의 경우 처음에 9건으로 접수가 됐는데 막상 나가서 조사를 가보니까 이 중 4건이 취하가 된 상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취하된 민원들은 이 채권 추심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모두 조사를 나가기 하루나 이틀 전에 취하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한카드 측에서는 금감원 특별조사를 의식해서 서둘러서 민원을 해결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뭐 의도했든 아니든 이 타이밍으로 볼 때 의도적인 민원 줄이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야, 이 신한카드에서 채권 추심 막 쪼다가 이제 특별조사 들어온다니까 다음에 봐요. 이렇게 그렇죠. 됐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참 그렇습니다. 타이밍상 그 뭐죠? 그 이하 부정관이라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각근을 고쳐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타이밍이 딱 걸렸군요. 네. 자, 카드사 민원 얘기 나왔는데 요새 카드업계 좀 민원이 많이 좀 몰리는 데가 어떤 분야예요? 네. 올해 상반기에 금감원이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 발생 평가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카드사와 관련된 민원은 그 전년도보다 42.2%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들었네요. 네, 이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많이 악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요. 왜 부가 서비스를 내 의견도 없이 말도 없이 축소했냐? 부가 서비스. 그렇죠. 네. 이런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보이스 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 요청도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많은가 봐요. 네, 요새 아주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금감원은 이렇게 처리한 금융회사별 뭐 민원 건수, 뭐 민원 해결 노력과 또 영업 규모 같은 거를 다 감안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게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KB국민카드와 하나 SK카드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맞았고 아싸, 5등급. 네, 그다음에 삼성카드는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관리의 삼성이라 그런지 민원 관리도 아주 네, 잘하고 아무래도 있군요. 이제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네. 삼성카드는 뭐 보이스피싱 민원 들어오면은 바로 피해에 대해서 좀 구제를 해주나 보죠. 네. 다른 회사보다 좀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어 있더라고요. 삼성카드가. 네. 실제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조직의 삼성. 뭔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겠죠. 네, 아무래도 진짜 삼성 계열은 다 시스템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적인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나중에 좀 추궁이 들어오면 다 이렇게, 우리는 제도가 이렇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KB나 이제 하나카드 이런 데는 그냥 뭐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거겠지,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해왔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들어가면 이거 뭐야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자 끝으로 네. 이렇게 좀 이제 뭐 의혹을 신한카드 이제 의혹도 아까 제기해 주셨는데 네.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관계자가 마지막으로 좀 짤막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민원 건수 처리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그 뭐 카드사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은 일단 민원부터 줄이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가 평가에도 반영이 되니까요. 뭐 자기의 고가를 위해서 뭐 민원을 이렇게 취하하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금융사들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반대로 소비자들은 이제 카드사나 이제 금융사들이 민원에 되게 좀 민감하다. 민감하니까. 그걸 악용해서 그런 블랙 컨슈머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뭐 캐피탈사에서는 그 악성 민원인이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니까 그 연말에 직원들한테 주는 그 은수저 세트를 줘가지고 돌려보냈다. 뭐 이런 일화도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보여주기식 이런 정책이 아니라 이제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또 네. 필요하고 또 금융당국과 또 금융사 공동으로 블랙 컨슈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지침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똑똑한 소비자가 새해에는 많이 좀 이렇게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